대통령으로 장미 대선이 치러진 지 내일이면 꼭 1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광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지난 1년 동안 5.18 위상 정립과 남북관계 개선 등은 괄목할 만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 수사를 받았던 여성이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3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무안군이 발주한 해안 침식 방지용 뚝 공사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토석이 사용돼 부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뒤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 입장에선 5.18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고 호남 인사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또 남북관계에는 평화의 봄바람이 불면서 호남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변화,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만여 명의 추모객이 함께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곡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5.18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호남 인사 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총리를 임명해서 호남 인맥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또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체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던 남북관계는 역사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청 빨리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기쁘고 더 빨리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통일이 올 날이 굉장히 짧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80%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호남인들은 무려 96%의 지지를 보내며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광주 전남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호남이 소외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호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호남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 호남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오로지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친환경차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와 해양 관광 등을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만 5.18 위상 정립의 경우처럼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되고 에너지밸리 특별법이 통과된 건 그나마 진척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장 사업 기반 조성이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은 아직 발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 등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광주 전남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비 예산 15조 원 가운데 올해 반영된 예산은 2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민생 문제 해결만큼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 수사를 받았던 여성이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3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5.18 당시 시위나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80년 5월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선옥 씨는 총상을 입은 시신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 그해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혀 옛 광주 상무대 영창에 끌려갔습니다.
60여일간 고문 수사를 받다 석방되기 전날 수사관에게 끌려가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자살 기도만 수차례 할 정도로 삶은 치욕스러웠고 소가리 끝에 유방암 투병까지 해야 했던 김 씨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38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검사도 이렇게 왔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당했던 거 이 역사의 현장을 나는 이제 말해도 될 것 같다. 내 나이도 60이다. 이번 폭로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알려진 여고생의 사례에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증언한 드문 구술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증언에 나서는 사람이 드물어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지만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또한 조사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피해 사실을 이렇게 입증이 어려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워요.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인데 이제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용기 있게 그 사실을 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3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해지지 못했던 5.18 당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상처. 뒤늦은 진상조사가 반드시 규명하고 기록해야 할 5.18의 역사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무안군이 발주한 해안 침식 방지용 둑을 쌓는 공사가 부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인데 업체 측은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해 임시 도로를 만든 거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삼양읍의 해변가 공사 현장입니다. 침식을 막기 위해 800m 구간의 호안, 즉 뚝을 쌓고 있습니다. 대략 너비 4.5m, 높이 4m로 바닷가 방향은 비스듬히 석벽을 쌓는 겁니다. 내년 말 완공 목표로 무안군이 발주한 공사비는 대략 17억 원. 현장 공사는 지역 업체가 다시 9억 5천만 원의 도급을 받았습니다. 공사 시작 반년이 지난 현장은 흙에다 크기가 다른 돌, 폐기물 파편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크기가 다른 돌멩이들과 흙까지 업체 마음대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사용 차량이 다니려고 만들었다는 게 업체 측과 무안군의 해명입니다. 어느 정도만 올라와가지고 다니는 길만 개설되는 걸로 지금 해서 해놨는데 하지만 1m 남짓이면 가능한 공사 차량용 임시 도로가 벌써 2m 이상 높이로 쌓였습니다. 흙으로 채워야 할 공간에 규격이 맞지 않는 돌을 흙과 섞어 채워 넣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토석은 목포 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당초 납품처인 오룡 신도시 조성공사 대신 이곳으로 1000톤 이상이 흘러들었습니다. 양은 제가 알기로는 30차에서 100차 그런 선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침식 방지 뚝 공사를 맡은 업체는 현장에 아파트 공사장 토석이 들어간 건 뒤늦게 알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그동안 6.13 지방선거에 대한 시선이 주로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경선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선 송하진 여수시 의원.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의원으로 남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홀로 선거를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정당 의원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다는 송 의원.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자보다 2배, 3배 뛰어야만 할 처지입니다. 무소속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 힘들지만 또다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뜨거웠던 재작년 순천의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최미희 전 시의원. 진보정당 소속으로 4년 전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번에도 당당히 진보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치를 진보적 가치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시의원 후보로서는 드물게 선거자금 모금 펀드까지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가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이고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진짜 정당은 저는 민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 지방의원 후보들은 전남 동부 지역만 모두 39명.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거대 이슈에 시선이 쏠린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한 달여간 표심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이제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방자치를 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에 귀를 열어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택해달라는 호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에게 지역발전 정책과제 11개를 건의했습니다. 11개 정책과제에는 미래건축산업 선도도시 조성,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주상의가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주시장에게 바라는 경제 현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었고 2순위는 산업 육성, 3순위는 지역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의 채용 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최종 합격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진흥원의 임직원 8명이 외부 활동을 통해 각종 수당으로 1,700여만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기관 경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하게 하는 조치로 채권단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게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연간 16억 원 규모의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준비가 완료돼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대형 해상 크레인에 세월호를 쇄줄로 연결시키는 준비 작업과 배수 작업 등을 마치고 내일 오전 세월호 선체를 40도까지 들어보는 최종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은 오늘 밤 목포 신항을 찾아 최종 점검과 오는 10일 직립 작업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살 이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왔고 최근에도 광주의 모 백화점 앞에서 폭행을 당해 신체에 멍이 들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전 남자친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주택에서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간 혐의로 35살 하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뒤지는 도중 잠에서 깬 집주인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